안녕하세요. 이소은입니다. 우리가 지난 1강에서 단어가의 어떤 기원, 그리고 파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의성어,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활동, 그 다음에 사물, 그치? 그 다음에 자연, 그리고 어떤 신화, 이렇게 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렇게 살펴본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공부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쓰는 모습 해가지고 스크립을 해서 D 붙여가지고 describe 묘사하다, 그치? 묘사하다는 단어가 기억나죠, 여러분? 또 여기에다가 장소, 평평한 장소의 모습에다가 place죠. 장소의 모습인데 come을 붙여가지고 complacency 해서 어떤 자기 만족, 어떤 만족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그 지푸라기를 쌓아놓은 모습, structure, 구조란 단어. 요 structure, 구조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다가 up을 붙여가지고 진로를 막다, 그렇지? 막다. 또는 이제 con을 붙이게 되면은 construct는 어떤 것을 공사하다, 건설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빛, 우리가 달의 여신 루나에서 뭐 조명이라는 단어 앞에 이걸 붙였고, 그리고 이렇게 됐죠. illuminate, 뭐 이게 조명하다. 그리고 그 법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손에 들고 있는 저울, 그게 뭐였어요? 리브라. 그래서 리브라인데 그 리브라 앞에 다시 이렇게 D를 붙여가지고 deliberate, 고의적인 신중한, 그렇게 단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봤죠. 여러분 어때? 잘 보시니까 스크립을, 뭐 place, 그죠? 어떤 structure, 이런 것들에다가 앞에 요 노란색이죠. 앞에 요 부분을 붙여가지고 새롭게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앞에 뭔가를 붙여가지고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이 앞에 붙이는 것을 바로 우리가 접두사 또는 접두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얘들을 알아야 되겠네. 왜냐면은 얘들이 앞에 붙어가지고 단어의 뜻을 새롭게 만들어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바로 이 접두사, 그리고 요 뒷부분,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근 부분인데, 바로 이 어근에 관한 이야기. 어근에 관한 이야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끝에 여기 붙잖아요, 이렇게. 요 끝에 붙어 있는, 끝에 붙었으니까 전미사, 전미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바로 앞에 붙는 접두사, 그리고 몸통에 해당되는 어근,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전미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교재 12쪽을 펴주기 바라요. 12쪽. 자, 여러분 12쪽을 보면은 그 맨 위에 파생을 하는 것은 어근에 접두사나 전미사가 붙여서 나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볼 수 있죠. 악화시키다, aggravate 라는 단어죠. 그치?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접두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치? 중간에 있는 얘는 몸통 부분, 얘는 어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뒤에 붙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전미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능을 벗어나서 토플이라는 고급 영어를 공부할 때 대부분의 단어들은 이런 식으로 앞에 뭐가 붙어 있거나 뒤에 뭐가 붙어 있는 바로 파생어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얘가 붙어가지고 어떤 뜻을 만들어내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모르는 단어를 우리가 대강 유추할 수 있고, 이것들을 알고 있다면 모르는 단어들도 여러분들 대강 뜻을 유추해낼 수 있고, 그리고 아는 단어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얘들에 대한 공부를 해볼 텐데, 먼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 전미사 부분인데 얘를 한번 이렇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aggravation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얘를 a를 aggravation이라고 바꾸는 순간,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 단어에 뭐가 틀려졌어요? 뭐가? 그렇지, 품사. 바로 이 뒷부분은 모양을 바꾸면서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뭐가? 전미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미사라는 것은 바로 역할이 단어의 품사를 알게 해주고 바로 품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 전미사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품사를 나타낸다 라고 하면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 외에도 강세의 위치도 말해주고 여러 가지 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품사를 알게 해주는 거야. 동사에서 명사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전미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전미사의 역할은 품사다. 그러면은 어근은 뭐냐? 어근은 aggravate, 악화시키다는 단어가 왜 악화시키다 뜻이 나오게 되는지 바로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뜻을 얘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미사는 품사를 알게 해주고 어근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는 그 뜻을 알게 해준다는 얘기지. 이 단어가 악화시키다 뜻이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예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이 단어예요. grave라는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뭐죠? 중대한, 심각한. 좀 잘 써볼까? 중대한, 심각한 grave. 그래서 여러분 중대한 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악화시키다. 상황이 중대해지는 거야. 상황이 악화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중대한이라는 어근에서 바로 악화시키다라는 aggravate의 뜻을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볼까? 전미사는 품사를 알게 해주고 어근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을 알게 해주고 그러면 얘는 뭘 할까? 앞에 붙어있는 우리 얘를 접두사라 부르는데 그럼 얘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다 나온 것 같은데 뜻도 알 수 있고 품사도 알 수 있고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바로 접두사는요 어근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를 바로 수식을 하는데 수식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한다고. 어떻게 수식을 하느냐? 바로 어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을 부정적으로 수식할 수도 있고 부정이 아닐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부정, 이때 부정 여러분 긍정의 상대의 개념이에요. 부정적으로 수식할 수도 있고 또는 바로 부정이 아닐 수도 있고 부정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접두사는 부정이냐 아니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미사는 품사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요거 참고로. 그 다음 어근의 뜻을 말해주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다? 이거야. 접두사는 부정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한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이게 아주 딱 부러지게 칼로 무 자르듯이 판단되면 편할 텐데 그렇지가 못해요. 이거 언어니까.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칼로 딱 자르듯이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대강 그냥 부정이냐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하면은 우리가 접두사를 좀 이해하는데 좀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부정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럼 우리가 모든 접두사 나올 때마다 이게 부정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는 다 판단이 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를 마치게 되면은 다 판단이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잖아.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부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때 AG는, 앞에 있는 AG, 얘는 요 바로 중대한 심각한을, 요 중대한을 여러분 부정할까, 부정이 아닐까? 접두사는 아까 말했잖아. 이 어근을 이렇게 수식한다고. 부정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로 수식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중대한이라는 뜻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앞에 있는 AG는 중대한을 수식하는데, 부정으로 수식할까, 부정이 아닐까? 그럼 이거 해보면 되지. 부정이면은 중대하지 않다. 그렇게 뭐, 그냥 가볍다라고 될 것이고, 부정이 아니면은, grave라는 의미가 그대로 살아나야 되겠지.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야? 악화시키다 아닙니까? 악화시키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대하다, 뭔가 무겁다라는 느낌이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AG는 부정이냐 아니냐에서 부정이 아닌 걸로 우리는 판단한다. 그 이유는 중대한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살려주고 있어서 악화시키다로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걸 알고 가야 여러분들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부정이냐 아니냐 금방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부정이 아닌 걸로 판단해가지고 중대한을 그대로 그냥 수식해가지고 악화시키다라는 aggravate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지우고 제가 이제 지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든 단어들을 볼 때 부정이냐 아니냐, 부정이 아니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근데 복잡하니까 제가 그것을 단순하게 도형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도형은 13쪽 중간에 나와 있죠. 그래서 13쪽 중간을 보는데 제가 한번 접두사는 크게 뭐라고 그랬지? 부정이냐, 부정이냐, 부정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야. 부정이 아니다.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이때의 부정은 여러분 이제 그 긍정의 상대 개념이라고. 그럼 그냥 부정이냐 긍정이냐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부정이 아니냐에는 긍정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얘가 이제 뭐 강조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품사를 바꿔주는 품사 전환의 역할도 있고, 접두사가 품사 전환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부정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정이 아니냐에는 긍정, 강조, 품사 전환, 기타 등등의 이렇게 한꺼번에 합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형을 그려보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려보면은 부정이냐 아니냐에서 간단하게 이게 복잡하니까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접두사를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거라고. 먼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miss. 가장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mistake 뭐 이런 거지. miss. 그 다음에 on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miss mel. 그리고 anti, anti 반대 anti 할 때 anti. 영어로 anti도 발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ntra. 요 5가지는 일단은 좀 부정적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야. 얘들이 붙어있으면은 얘들의 역할은 일단은 부정적이다 라고 판단하면 돼. 근데 여러분 발음 그대로 외우면 돼. 어떻게 외우냐? miss, on, mel, anti, control인데 그냥 좀 유치하게 miss, 엄마, 안 돼, 관둬라. 좀 말이 안 되지. 좀 유치한데 유치하게 외우는 게 좀 어떨 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miss, 엄마, 안 돼, 관둬라. 그럼 실제로 이 miss, 엄마, 안 돼, 관둬라. 엄마가 miss면 안 되니까 관둬라는 얘기야. 그래서 miss, 엄마, 안 돼, 관둬라. 얘들이 부정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아마 생소한 게 이걸 거라고, 이거. mel. 제가 mel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초콜릿, 이 초콜릿인데, 이 초콜릿, 우리가 영양 성분을 봐야 되겠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영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 이 초콜릿에 이 단어 나오죠, 여러분? nutrition. 이게 바로 영양이라는 뜻이야. 팩트는 사실이니까 영양 성분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nutrition. 이게 바로 뭐다?
영양이야, 영양.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영양에다 여러분, 이거 붙이면은 바로 malnutrition. 뭐가 될까? 제 손을 보도록 합니다. 이건 여러분 신문 헤드라인, 영재신문 헤드라인인데, 이 꼬마 아이들, 이게 여러분 상당히 애들이 지금, 좀 영양이 뭔가 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상태를 어떤 단어를 써볼까? 위에 가보세요. 위에 보니까, chronic, 만성적인, 그 다음 뭐 나온다? malnutrition. 만성적인 malnutrition. 영양이라는 앞에 mal 붙어있지, mal은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영양 실조, 영양 결핍. 그래서 malnutrition이 바로 영양 실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nutrition이 영양인데 부정에 mal 붙이니까 malnutrition, 영양 실조.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금방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안티는 여러분들이 뭐 워낙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이거 하나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거는 그 분필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anti dust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티가 반대니까 먼지를 반대하는, 먼지를 부정하는, 그래서 먼지가 나지 않는 그러한 초크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지가 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안티는 이제 어떤 반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misunmer anti-contra는 일단은 부정으로 판단한다. 그것이 중요한 얘기고 이게 바로 이제 그 12쪽에 관한 이야기고 그런데 이게 부정이냐 아니냐에서 그럼 얘들은 부정이고 나머지는 부정이 아니냐 하면은 좋을 텐데 바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교집합. 쉽게 해서 모양이 똑같은데 어떨 때는 부정으로 쓰이고 어떨 때는 부정이 아닌 걸로 쓰이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모양이 똑같은데 어떨 때는 부정, 어떨 때는 부정이 아닌 걸로 쓰인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는 거라고. 뭐 그런 게 뭐가 있냐? 바로 5가지예요. 에, 인, 디스, 그 다음에 대, 그 다음에 앱. 앱은 거의 많이 쓰지 않지만 그래서 이게 에, 인, 디스, 대, 앱. 요 5가지는 부정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얘들은 무조건 부정이야. 미스, 언멜, 안티, 컨트롤은 언제나 부정. 일단은 에, 인, 디스, 대는 부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누구처럼? 애인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애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인, 디스, 대, 앱.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나머지들은 일단은 부정이 아닌 걸로 판단한다. 그렇게 가면 돼. 그래서 일단 좀 아까 복잡해졌죠. 좀 어려워졌죠. 근데 이걸 건너뛰어야 돼, 우리가. 미스언멜 안티 컨트라 부정. 인 디스 대 앱. 부정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요 얘기가 바로 그 13쪽 그 3번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럼 다시 지우고 한번 우리가 이걸 지우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자, 여러분 부정으로 쓰이는 거 뭐였어요? 맨 처음에 miss, 그다음 엄마니까 on, mel, anti, 그다음에 contra, 그렇지? contra 이렇게. 그다음에 둘 다 쓰인다. 왔다 갔다 하면 둘 다 쓰인다. 애인처럼 뭐였지? 인, 바로 this, 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miss, unmel, anti, contra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애인, this, 대, 앱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좀 어렵지 오늘 하는 부분들이 첫 시간인 둘째 시간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정리하고 가져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때 전혀 혼동이 되지 않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관건이 남아있어. 마지막 관건이 뭐냐면은 얘들은 그냥 정해졌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바로 얘들 애인, 디스, 대, 앱. 어떨 때 부정이고 어떨 때 부정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어떨 때 부정이고 어떨 때 부정이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일단은 애인, 디스, 대, 앱 다음에 의미가 있는 단어가 나온다면은 이때는 일단은 부정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단어를
의미를 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좀 단어가 어려워. 자, 이 부분 여러분 symmetry, symmetry 앞에 symmetry 여러분 대칭이야, 대칭. 대칭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알파벳 A인데 요 알파벳 A 있죠. 요걸 제가 반 자른다고. 이게 반 자르면은 좌우가 대칭이죠. 요 대칭을 영어로 symmetry라고 불러요. symmetry인데 여기다가 제가 이걸 붙인다고.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를 부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asymmetry가 되면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비대칭. 알겠어요, 여러분? 넘겨보세요. 14쪽. 우리 지금 14쪽 공부를 들어간 거라고.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어줘야 돼. 그래서 의미가 있는 단어,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단어, symmetry는 대칭인데 여기다가 얘들이 붙으면은 일단은 부정적으로 쓰였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돼요. 하나 더 해보죠, 여러분. 그래서 의미가 있는 단어에 붙으면 일단은 부정이다. symmetry, asymmetry. 그렇게 공부했고, 이번에는, 여러분, sign 알지? sign. 그치? sign. sign은 이게 표시 상징이잖아. 그래서 형용사로 쓰게 되면은, significant 하게 되면은, 이것은 중요한이에요. 왜냐면은 의미와 상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significant은 중요한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in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단어잖아. 중요한이라고. 여기다 in을 붙이게 되면은 insignificant은 사소한이 된다고. 사소한. 그래서 중요하나에 in을 붙이면은 insignificant. 사소한, 중요치 않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요번에는 이 단어. 순서, 질서. 일단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순서, 질서. 앞에 이거 붙여볼까? disorder. 뭡니까? 무질서. 그래서 질서, 의미가 있는 단어잖아. 질서 앞에 얘를 붙이게 되면은 무질서. 이렇게 계속 부정으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 더 해보죠. 계속해서 책에 있는 거. form. 이거 넣어볼까? 모양. 그 모양 앞에 만약에 D를 붙였다고. deform. 모양 앞에 D를 붙이면 어떤 뜻이 될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그 악어 모형인데, 이게 원래의 모습이죠? 원래 모습인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된 건가? 이게 바로 deform이에요, deform. 모양을 훼손하다. 알겠어요? deform 되는 상태가, 이게 이제 deform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에다가 D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ace죠? face에다가 D를 붙여가지고, 여러분,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 단어에서 이때의 D는 부정으로 쓰인 걸까? 부정이 아닐까? 당연히 의미가 있는 얼굴에 붙인 거니까 부정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deface는 바로 face, 표면을 훼손하다라는 뜻으로 쓰게 됩니다. 제가 deface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예술의 전당 앞에 놓여있는 그 조각물인데, 조각물에서 사람들이 낙서를 해놨죠. 저렇게 낙서하고 흉하게 만든 것이 바로 deface예요. 표면을 훼손하다. 이게 절마 안 되죠, 사실. deface는 face 얼굴 앞에 D 붙여가지고 바로 표면을 훼손하다. 저게 바로 deface의 모습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 우리 그 악어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것은 deform이 된 것이고, 이건 deform이고, 저것은 deface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의미가 있는 단어에 얘들이 붙으니까 바로 이 의미가 있는 부분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deform도 그랬잖아, 그렇지? 폼을 부정시켰고, face가 얼굴인데 얼굴을 부정해서 모양을 훼손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app. 여러분 이 단어 D도 지워야 되지? 지우고 정상이라는 단어, normal이라는 단어 다 알고 있는 단어죠, 여러분. 정상의.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단어야. 여기에다가 이걸 붙인다고. app. 그럼 어떻게 될까? abnormal. 부정해야 되겠지? 비정상적인. 그래서 normal은 정상, abnormal 비정상적인. 이런 식으로 바로 a인 this 대 app
단어들은 의미가 있는 단어 앞에 붙으면은 일단은 부정으로 판단한다. 근데 100%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뒤 문장을 보고 확인해 줘야 돼.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것은 대강 그렇다 그런 얘기지. 100%는 아니고. 어렵죠, 여러분? 오늘 둘째 시간인데 좀 아까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부정으로 쓰이는 접두사 일단은 miss, unmail, anti, contract. 둘 다 쓰이는 게 이제 우리가 a, in, this, 뭐였어? 대,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지? app. 그렇지. abnormal의 app. 요렇게. 그래서 얘들은 왔다 갔다 부정으로 쓰이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in, this, 대, app.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지. 여기에다가 여러분 바이아릭 요거를 넣어봤다고. 바이아릭. 여러분들이 이제 이 토플 지문에 토플을 출제한다는데 IBTM 이 뜻을 판단해야지. A 바이아릭. 그럼 이때 A가 바이아릭을 부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근데 여러분 A를 가리면은 이 바이아릭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의미가.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생물의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생물의 그게 바이아릭인데 앞에 A를 붙여가지고 바로 이것을 부정하는 비생물적인 그게 A 바이아릭이죠. 그래서 바이아릭은 생물의 생명의 앞에 A 붙여가지고 A 바이아릭은 비생물적인 다시 말해서 이제 생명이 없는 거, 무슨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물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A 바이아릭이 되는 거예요. 흙, 뭐 이런 것들이 A 바이아릭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정으로 쓰이는 miss, miss, 엄마, on, mail, 그리고 anti, 그치? anti, 그리고 관도라, contra,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in, this, 대, app,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아있습니까? 부정이 아닌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하나씩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 오늘도 2강째고, 그리고 앞에 한 것도 좀 어려웠잖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접두사는 부정이냐 아니냐라고 쓰인다는 거. 두 번째, 어근은 단어의 의미, 뜻을 말해준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전미사는 품사를 알게 해준다. 그치? 그 다음에 접두사는 부정이냐 아니냐 해서 둘 다 쓰이는 그리고 부정으로 쓰이는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자, 여러분 넘겨보시죠. 16쪽을 넘겨봅니다. 16, 17, 18, 19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접두사뿐만 아니라 접두사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뜻을 가지는지 제가 한꺼번에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챕터 1에서 표제어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표제어로 나온 단어들을 접두사로 분류시켜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16, 17, 18, 19의 그림으로 한눈에 보는 접두사 편입니다. 그럼 제가 이걸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뭐냐? 바로 부정이냐 아니냐를 다 포함해가지고 과연 접두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뜻이냐,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 이쪽이 앞쪽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간다고.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게 프로. 이게 바로 앞으로라고 하는 프로의 접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다가 여러분,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멀어지는 저쪽이 바로 안티라고 하는 거예요. 안티 여러분 알죠? 반대편. 그래서 이게 반대편 안에서 반대의 뜻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프로, 안티. 그럼 앞으로 가다가 이런 것도 있잖아. 다시 뒤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리라고 한단 말이지. 리. 알겠어요, 여러분? 또는 이게 다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프로에서 시간이라는 순서의 앞서에 바로 프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프리. 이것의 반대의 개념이 바로 포스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이후에 뭐 그런 뜻이죠. 이거 참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앞으로 안티 되돌아가는 리 시간상 앞서의 프리 반대는 포스트. 벌써 5개 설명드렸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위에 관한 접두사와 밑에 관한 게 있는 거예요. 위에 관한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야. 뭐 슈퍼, 뭐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관한 것들이 오버, 그 다음에 슈퍼, 이런 거, 또는 업. 그래서 이제 이런 오버와 슈퍼의 모습,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업의 모습은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업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위에 가는 게 오버, 슈퍼, 업인데, 업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준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그 업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제가 작품을 하나 보고 설명을 드리죠. 이 작품의 제목은 오프닝 업이에요. 업. 그러니까 하늘로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프닝 업인데 바로 업은 저 건축물이 보여주는 저러한 완만한 어떤 그런 상승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품 이름이 오프닝 업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봤던 것은 저건 그 올림픽 조각공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의 모습을 살펴봤고, 그러면 얘들의 반대, 위에 있으니까 아래가 있을 거 아니야. 아래, 반대는 뭐가 있느냐? 오버의 상대적인 접사가 바로 under가 있어요. under. 알겠어요? under. 그 다음에 슈퍼의 상대적인 접사는 sub. sub이 있단 말이에요. sub. 아래, sub. 그 다음에 up and, 반대는 뭘까? down이지. up and down, up and down이니까. 그래서 up and down. down이 있다고. 그 down 대신에 이 D라는 접사도 쓰거든요. 그래서 책에는 D, 다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16조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내가 멀리 이렇게 떨어져 가는 탈락의 앱, 이게 탈락이에요. 탈락의 앱이 존재하고, 또는 이게 멀어지는 것이 있으면은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 가까이 향해 가는 향하의 앱이 있는 거라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당장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씩 공부할 텐데 내가 요약해가지고 한번 보여주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였지? 이게 16쪽에 있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책 10쪽에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 다음에 안티, 뒤로, 앞서, 포스트, 그 다음에 위에 관한 거, 오버, 슈퍼, 업, 반대말, 밑에 있는 거, 오버에 산다, 언더, 슈퍼, 섭, 업 앤 다운, 다운 대신에 D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멀어져 나가는 탈락의 앱, 그 다음에 향해 가는 앱. 이것이 바로 그 접두사를 말할 때 제가 반을 말해드린 거예요. 50%. 그럼 넘겨보세요. 18쪽. 여러분 18쪽을 넘겨보면은 이번에는 좀 더 단순하지 여러분 그 내용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했던 것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위에 가고 밑으로 가고 향해 가고 떨어지고 이걸 공부했잖아. 근데 18, 19에 나오는 것들은 들어가고 나오고 모이고 퍼지고 갈라지고 떨어지고 이런 얘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in.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x. 여러분들 아마 out도 있잖아요. 맞아요. out도 쓴다고. out. 이런 모습. 들어오고 나가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모습도 있겠죠? 이렇게 한 점으로 모여지는 느낌.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는 함께의 바로 컴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의 컴이라 부르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 서로 함께 모여있는 모습, 이렇게 모이는 모습이 컴의 모습이면은 이런 모습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바로 디스죠. 이게 분산의 디스라고 부르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아니 함께의 컴, 분산의 디스, 아니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부 다 사람의 그 모여있는 모습 또는 서로 멀어지는 모습을 기호로 옮긴 거예요. 제가 컴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때요? 이 모습은 서로 사람이 서로 모여있죠. 사이가 좋아 보이죠.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컴의 모습이야. 그런데 이걸 보다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딱 보세요.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어때? 이 그림은 서로 얼굴을 멀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디스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디스는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그래서 제가 분산의 디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디스의 모습. 그리고 이것은 컴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여있는 모습과 서로 얼굴을 멀리하는 이렇게 분산의 모습, 이런 것들을 기호로 옮긴 것이 함께의 컴, 함께의 컴, 그리고 분산의 디스, 대조관계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접두사들은 이런 모습들을 기호로 옮긴 거일 뿐이라고. 그것을 제가 기호로 옮긴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고. 알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의 디스에서 이렇게 분리의 D가 나오게 되죠.
얘가 A예요. 같은 건데, 그러니까 분산 또는 분리의 D. 여러분, 이게 분산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떨어져 가는 거잖아.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탈락의 D도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들어오고 나가고, 모이고 퍼지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고. 알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가지 남았어. 다 했어요. 바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서 B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trans라고 부르는 거라고. trans. 여러분들은 이제 A에서 B로 옮겨가는 거 trans 하게 되면 어떤 것이 가장 생각날까? 바로 전철을 갈아탈 때 내가 4호선에서 2호선 갈아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 전철역에서. trans. 나오잖아요. 2호선 갈아탈 때 그 밑에 뭐라 돼 있어? transfer to line 넘버 2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transfer to 옆에 화살표가 나오죠. 저렇게 바로 옮겨가는 모습이 trans의 모습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A에서 B로 옮겨가는 trans. 그 다음에 A하고 B가 그냥 그대로 요 사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요 사이가 있죠. 사이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게 인터. 인터는 그냥 사이로 가는데 사이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여러분 서로 마주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카운터라고 한다고. 마주보는 거 카운터. 또는 컨트라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A하고 B하고 마주본다는 것의 그림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정재하고 장동건이 여러분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이 관계가 카운터의 모습이에요. 카운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만나다를 영어로 인카운터라고 하기도 하잖아. 이게 카운터의 모습이란 말이야. 카운터. 그런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만약에 서로 이렇게 얼굴이 맞닿아 있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함께의 컨의 모습이고, 함께의 컨의 모습, 그 다음에 이것은 카운터의 모습. 그래서 컨의 모습, 카운터의 모습. 그렇게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컨의 모습, 카운터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A는 이제 막 끝에 있죠. 이것은 이제 부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A in this day 기억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인데 들어오고 나가는 거 in과 x, 그 다음에 함께의 컨 분산의 dis, 그 다음에 분리의 d 또는 분산의 d, 탈락의 d, 그 다음에 전철에서 갈아타는 것처럼 trans, 사이는 inter,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좀 전에 봤던 마주보는 개념의 카운터. 카운터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느껴볼까? 마주보는 거? 우리가 한번 제가 여러분 타조하고 우리가 한번 카운터 해봅시다. 알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타조하고 마주보고 있지? 이게 바로 카운터의 모습이야. 알겠어요? 제가 지금 하품하고 있는데 어디 보는 거야, 이거 지금? 그래서 카운터의 모습에서 제가 고개를 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카운터는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계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접두사에 대한 얘기를 크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좀 어려웠죠, 여러분? 근데 내일부터는 상강부터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얘기를 오늘 한꺼번에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시 모른다면 책에서 다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학습하고 그리고 만화 나오잖아. 만화도 다 한번 읽어보고. 자, 우리 그러면 3강에서 본격적으로 레슨 1 안티부터 공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